자, 안녕하세요.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긴급 편성을 좀 했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G샷이 결과가 나죠. 어제였죠? 예, 여러분들, 어제 G샷이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직 면접 일정은 아직 안 받으셨죠? 아마 합격 소식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거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시죠? 예, 들어오신 분들, 예,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바로 오늘은 뭐 군더더기 없이 앞에 뭐 저 인사도 하고, 일정 나왔어요? 예, 벌써 나왔구나. 목요일부터. 예, 금방 나올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 삼성 면접 대비 이게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이고요. 혹시 연수원에 가고 화상 면접인지 대면인지 혹시 그거 써 있었나요? 지금 안내문을 제가 못 봐가지고 면접 안내문을 그거부터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G사 결과 발표하면 면접 일정은 보통 그 다음 주에서 그 2주까지인데, 뭐, 아까 이게 제 강의 보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그 3일에서 2주까지 가요. 그래서 아까 당장 모레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면접 장소는 보통 이제 그룹연수원, 그리고 자사연수원을 보통 많이 갔었어요. 예, 갔었고, 이거 강의식으로 좀 바뀔게요. 바꿔서. 자, 계속 진행할게요. 제가 오늘 짧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쭉쭉 진행이 되네요. 보통 그룹 연수는 자사 연수원, 뭐 지금 R&D 캠퍼스 이런 데서 진행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사옥 가서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대면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년의 경우 화상 면접인데 올해는 면접 대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대면이 지금 CJ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는지 쓰고 들어가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약간 달라지는데 뭐 그건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면접 장소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삼성 면접은 한 20년 전부터 원데이 면접이었어요. 하루에 끝냅니다. 이제 하루에 끝내고 그리고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 약식 G샷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인성 검사도 보고. 근데 올해 대면으로 전환돼도 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약식 수리 추리 10문제씩 풀고 그다음에 요 결과가 거기 노트북에 뜨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노트북에 뜬다고 뜨고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인성 검사를 하면 아시겠지만 인성 검사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성향이 드러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면접 답변이랑 매칭해 보는 거죠. 얼라이먼트가 맞는지. 뭐 둘 중에 뭔가 두 개가 틀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약식 쥐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저도 이거 카더라기 때문에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약식 쥐싹 같은 경우 수리추리 10문제 보게 될 거고 시간 재고 뭐 당락에는 좌우하지 않으니까 좀 긴장 풀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인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형식은 굉장히 오래전 동안 올해 뭐 바뀌지 않는 한 요 세 가지 형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예, 일단은 원래는 삼성이 임원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토론 면접이 2016년인가 사라지고 창의성 면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창의성 면접으로 변경이 됐고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 면접관으로 들어갔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임원들이 들어왔고요. 창의성 면접은 이제 역시 실무진 플러스 인사팀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진행이 됐고요. 시간은 보통 계열사마다 좀 다른데 보통은 30분이라고 안내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면접당 30분 정도, 뭐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혼자 들어갑니다. 삼성은 3대 1 정도로. 그러니까 면접관이 3명, 지원자가 1명,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었어요. 진행이 됐었고 인성검사 유형은 여러분들 전형적인 삼성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가장 가까운 것, 뭐 먼 것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내 인성과 그리고 yes or no 뭐 이런 거 정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인성검사 대비법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주요 키워드의 수준을 좀 생각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직. 난 정직한 정도가 난 늘 정직한지 아니면 가끔 정직한지 뭐 중간인지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워커홀릭. 난 워커홀릭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죠. 계획적이고 팀워크, 도전, 안정, 책임감, 융통성, 외향, 내향, 리더십, 창의 뭐 이런 것들, 활동 뭐 이런 것들은 그 정도를 좀 정하고 빈도를 좀 정하고 가시고요. 뭐 5점 척도라면 내가 제일 가까운 뭐 한 4점 정도니까 뭐 내가 어떤 게 더 가까운가? 뭐 외향과 내향이 있으면 난 내향에 더 가까워. 이렇게 좀 반대되는 단어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문항 중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의할 문항이 건강 쪽이에요. 건강 쪽은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이 좋지 않다.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삼성의 대표적인 문항이죠. 장이 좋지 않다. 장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걱정이 많다. 이런 거는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과한 건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감도, 모험, 뭐 이런 거 괜찮고. 그다음에 조심할 게 반사회적, 반조직적 문항은 yes, no 혹은 가깝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거 있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때리고 싶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불을 보면 매혹된다. 막 불 지르고 싶다. 이런 거 안 돼요. 아셨죠? 불을 보면 매혹될 수도 있지만 요런 인성검사만큼 반사회적, 반조직적인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항들은. 자, 그런 다음에 100%를 나타내는 수식어 조심하셔야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yes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100%를 늘 언제나 한 번도 뭐 이런 100%를 나타내는 수식어와 뭐 건강 이슈 그리고 반조직 반사회 막 지나가다 사람 때리고 불 지를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요. 나머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이 나오는 거니까 삼성 인성은 그래서 편하게 진행을 하시고요. 결과지는 면접관과 공유합니다. 전산에 뜨게 되고 경력직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약식질사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그 수리 추리 15분에 10문제가 나왔어요. 대부분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만 알려진 건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 면접의 특징은 이제 핸드폰이랑 이런 거 다 이제 수거를 보통은 합니다. 전자는 수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약식질사시랑 인성 검사를 이제 하시게 될 거고, 뭐 대기실에서 옮기든지 대기실에서 하시든지 이게 계열사마다 좀 다를 거고, 이제 세 가지 전형 중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창의성 면접은 준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먼저 준비할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기 그 뭐야 직무 면접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문제, 이건 이제 삼성전자 기준인데, 세 문제의 직무 유관 문제를 주고, 이제 준비 시간을 줍니다. 뭐 30분, 40분, 50분 이렇게 주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돼요. 보통 면접관 3명 혼자 들어가서 PT를 하시게 될 거고요. 화상 면접일 때는 이렇게 써서 갔었는데, 원래 대면일 때는, 이제 대면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대면일 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는 데도 있었고, 예를 들면 뭐 SCSA 이런 데 파워포인트 사전 과제가 있었고 전지를 주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하는 데도 있었어요. 결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문과 같은 경우 이제 문과랑 이공대랑 좀 나누겠습니다. 인문사의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무 이슈를 묻는 프로블럼 솔빙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무회계 직무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 재무회계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주고 여기서 뭐 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자료가 되게 두꺼워요. 그런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재무회계 같은 뭐 NPV 분석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가치 현재 가치 해가지고 의사결정하고 환디스크 해지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기업 이슈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성생명이다. 그러면 IFRS 17이 지금 핫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생명 뭐 이렇게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기업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직무와 관련해서 삼성 그 계열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십시오.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의 그 해당 직무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고 두 번째, 시사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찾아보면 시사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핫 이슈들 있죠.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반도체 감산이라든지 슈퍼사이클이 좀 내려갔다든지 요런 뭐 반도체 쓴 친구들은 요런 고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뭐 제약바이오 이슈들 있죠. 이런 것들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뭐 mRNA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고민도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연결고리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직무든 기업이든 산업이든. 그리고 문과 직무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무 위주로 나오게 되고 문제 해결 문항이 나오게 되고 자료를 주고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에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로지컬하게 이렇게 A4 용지에 쓰거나 화상 면접이나 A4 용지였는데 전지에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도식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일지는 좀 모르겠어요. 대면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논리와 태도입니다. 논리와 태도예요. 자, 실제로 삼성 면접 중에 음, 정답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아, 이거 정답을 추구하진 않고 그 논리와 태도가 괜찮으면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리와 태도 조심하시고,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걸 주저리 할 수는 없고 제 그 동영상 클립 중에 PT 면접 대응법이라고 하나 올려놨어요. 그게 삼성이랑 거의 유사하니까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리와 태도, 그리고 태도는 기상캐스터를 생각하세요. PT 할 때는 서서 하게 된다면 그런 거 생각하시고, 논리 구조는 뭐 제가 그 제 클립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공계가 문제입니다. 이공계. 자, 문과는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인 게 나와요. 전공 지식이 나옵니다. 공정 관련 지식이 나옵니다. 아셨죠? 제조 쪽이면 반도체든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이든 뭐 저기 삼성 디스플레이든 이런 쪽에서 그 제품군에 대한 공정과 관련된 이해도를 묻거나 그거와 연관성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직무 지식, 아까 그 뭐 전공 지식, 이거와 관련된 문항이 왕왕 대다수 출제가 됩니다. 이공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같다. 예를 들어 반도체다 그러면 8대 공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셔야 되고, 그중에서 본인이 집중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애칭이라든지 포토라든지 뭐 와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그 직무 그 전공 지식,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순수하게 뭐 자연대다, 뭐 이과대다 이렇더라도 연결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문과든 이과든 이 PT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 PT 자체에 대한 꼬리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진들이 여러분들의 직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PT와 상관없는 직무 면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인성 면접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보세요. 본인 장점은 뭡니까? 단점은 뭐예요? 성격은 어떤 편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질문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와 이과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문과는 좀 직무 이슈에 좀 치우쳐 있고, 이공대는 전공 지식과 그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묻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개인적인 그런 직무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인성 관련 질문들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면접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법 알려드렸죠. 쭉 리스트업해서 준비하는 거. 그래서 전공, 직무, 기타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직무 면접을 준비를 하면 결국엔 인성 면접도 준비가 돼요. 임원 면접도. 왜죠? 인성 질문, 직무 질문 다 준비해야 되고, 산업, 기업, 직무 이슈까지 파악해야 되고, 이공대 친구들은 뭐죠? 공정이라든지 제조 관련된 전공과의 연결고리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당장 뭐 이틀, 3일 남은 친구들은 이슈만 몇 개만 찾고요. 전공 지식 조금만 한 번만 정리하고 공정만, 다음에는 그냥 예상 질문 쭉 뽑아서 연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은 대부분 임원들이 들어옵니다. 임원들이 들어오고, 인성만 물어보느냐? 아니에요. 아까 직무 면접도 인성 물어본다 그랬죠? 인성 면접 들어갔는데, 직무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면접관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쨌든 핵심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사의 로얄티는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파악하고요. 자소서 기반 질문이 보통 나와요. 임원들이 안 읽고 와서, 여러분들 삼성에 보면 지원서 썼죠? 지원서. 그거 보세요. 그거에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공백기까지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공백기 질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인성 검사와 연계합니다. 인성 검사에서는 좀 내향적으로 나오는데 본인이 좀 내성적인 편인가요?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네, 좀 내성적인 편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 가지 다 준비하세요. 나는 왜 이 산업군에 문과는 그렇게 산업군에 대해서까지 나오진 않는데 이공대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산업군에 대해서 너무 답이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준비하시고 이공계 분들은 Y 산업, Y 기업, Y 직무 세 가지 다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왜 반도체 산업에서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DS고 왜 나는 공정 기술을 지원했는가까지 이거를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3대 요소입니다. 인성 면접에. 그리고 직무 역량도 준비하세요. 인성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 지원서 썼을 때 특징적인 게 있죠. 존경인물, 취미 특기 뭐 이런 것들 다 쓰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존경하시죠? 그분 말고는 없어요?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특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원서에 쓴 내용 중에 검정고시를 봤다든지 편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백기가 좀 길다든지 자격증이 없다든지 인턴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왜 기사 자격증이 없으시죠? 인턴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주변 경쟁자들은 대부분 했던데 왜 안 하셨어요?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까? 내 이력서와 그 삼성 자소서를 보면서 이렇게 나올 것들 좀 준비하시고요. 뭐 취업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삼성 빈출 기준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뭐 자플랜시나 이런 데. 그거 보시면서 쭉 전체 다 정리하시고 자소서 기반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십시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PT 면접과 인성 면접 두 개가 있는데 PT 면접은 제 PT 면접 클립을 보시고 PT 면접이 끝나면 이어지는 직무 역량 면접, 그러니까 직무를 물어보거든요. 직무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시되 인성까지 준비하시고요. 인성 면접도 마찬가지, 인성 중심으로 특히나 지원 동기 로열티, Y 산업, Y 기업, Y 직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직무 질문들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 두 개 먼저 준비하세요. 이 두 개는 준비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이슈들 파악하는 거니까. 네네. 자, 그리고 창의성 면접 이제 시작할게요. 창의성 면접은 계열사별로 좀 달라요. 이건 정말 달라요, 형식이. 그래서 이거 지금 인턴 얘기도 했는데 인턴은 안 본 연도도 있었어요. 안 본 시즌도. 그래서 삼성전자 인턴은 창의성 면접이 스킵, PT 면접이랑 인성만 본 적도 있고 어떤 때 창의성 면접을 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준비가 잘 안 돼. 왜냐면 문제가 유형이 파악이 안 됩니다. 기출을 좀 볼 수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설 기관들에서 좀 제공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게 이 전형의 목표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그 삼성의 인재가 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 문제 나왔었어요. 옛날에 나왔던 건데 컵을 가지고 이 물 먹는 용도 말고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뭐 3개 정도 말해 보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를 주고 요즘에 핫한 키워드 있죠. AI, 챗GPT, 초격차, 클라우드, 저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키워드를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이 키워드를 넣어서 제안해 보시오. 막 이런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리고 PT 면접과 유사하게 PT 면접은 이제 직무 중심이었다면 요거는 그냥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막 이메일 같은 거 준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자료 제시하고 뭐 문제 해결하는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가 나온 적도 있어요. 뭔가 문제풀이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측이 안 돼서 이거 준비를 제일 나중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 이거는 계열사마다 달라요. 30분 정도 문제 풀이하고 용지 프린트해서 발표했던 적도 있고 요번에 어쩌면은 프린트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서서 발표하거나 뭐 화이트보드로 갈 수도 있어요. 대면이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뭡니까? 그럼 그런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꼬리물기가 이 창의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물어본 계열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PT 면접과 약간은 유사한 느낌이긴 하지만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가 잘은 안 될 거다. 다만 현장에서 얼마나 논리를 잘 만들어서 내가 반짝반짝하게 이 뭔가 나만의 주장을 하느냐.
이 논리 구조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란 뭘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여러분들 인제 통보가 됐죠? 면접 일정 통보된 것 같네요. 됐으면 정보 수집하셔야죠. 인제 제가 말씀드린 PT, 임원, 그다음에 창의성 면접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계열사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쭉 서치하십시오. 인터넷 서치하세요. 그다음에 리스트업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상 질문 도출하십시오. 자플래닛 같은 데 기출 문제 다 정리하시고 본인 자소서와 이력서에 나올 만한 그런 모든 질문들을 말로 표현하세요. 말로 표현하신 다음에 '나 이거 답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시면서 뭐 현직자를 만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무 이슈 관련해 가지고 내 역량이랑 연결을 시키든 답변을 스크립트 짜면 안 되고 키워드만 쓰세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에다가 질문 하나씩 넣어 놓고 딱딱 누르면서 답변하는 연습하십시오. 답변하는 연습하시고 그다음에는 산업기업 직무 이슈들 찾아내 가지고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머릿속으로 한번 고민하고 가십시오. 예. 고민하고 가면 고런 것들은 PT 면접에서 구조화시켜서 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D-1일이 됐어요. 당장 3일 후에 면접 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전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제 훈련한 것들 입에 대내는 정도만 하시고 컨디션 조절하십시오. 면접은 답변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해요. 특히나 요번에 대면이면 훨씬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할 때는 뭐 팩을 하든 남학생들도 팩하세요. 팩하고 반신욕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 다 쓸어버리겠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자신감 놓지 아니면 너무 긴장이 되고 첫 면접이고 막 벌벌 떨리는 친구들은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 나를 좀 편안하게 해 주세요, 전날은. 어차피 하반기 있잖아. 일단 연습하고 오지 뭐. 요렇게 좀 편안하게 마인드를 셋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복장 뭐 정장 아마 BK죠. 삼성도 BK로 바뀌었던 걸로 아는데 뭐 정장이면 정장에서 노타이 갈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결정하시고 쫙 준비 딱 해 놓으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혹은 대기 시간에 화장실 꼭 가세요. 화장실 가시고 심호흡 하시고 V 액션 쫙 이렇게 기지개 피듯이 V를 그리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긴장도가 좀 떨어져요. 요렇게 하고 거기 인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인제 대기장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직원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모 삼성 계열사에서 이렇게 막 물어본대요. 임원님한테 "야, 저기 대기자 중에 좀 이상한 친구 있었어? 뭐 괜찮은 친구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런 것들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뭐 신경 쓰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짧게 30 분짜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